아주 잘 되시거나 아주 못 되시는 분들의 성향은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피스입니다. 자, 오늘은 책의 저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책에는 구정이라고 이름이 돼 있고요. 쿨이라고 필명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글을 쓰고 있고요. 책 제목은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성공하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그런 쪽으로 이제 글을 쓰거나 해서 이번에 책을 출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러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부자라는 거는 이제 돈과 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돈을 모으고 그거를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분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그 주체가 근로소득을 하든 사업소득을 하든 상관없이 일단 모두가 그 원리만 알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사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나는 직장인으로는 답이 없다. 사업을 해야 돼. 창업을 해야 돼.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하거든요. 누구나 창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아닌 거죠. 심지어 10명이 창업을 하면은 9명은 망하고 1명이 이제 겨우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본인의 역량과 주변에 도움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많은 부자들이 얘기하듯이 운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봐왔던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큰 부자가 된 분들보다는 아예 망했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자들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나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고객들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자를 안 하고 돈을 안 내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주변의 돈까지 싹 까먹게 되는 방법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통장에 30만 원이나 1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돈으로 200만 원과 1000만 원 또는 1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언제 어떻게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 원하는 큰 부자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주변에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그렇고 그 창업 컨설팅을 많이 하시니까 사업을 해서 돈이 없는데 돈을 이만큼 번 사람까지는 봤다라는, 저는 얼마 정도 있던 회사인데 매출액 이 정도까지 성장했다 몇 년을 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중에 이제 현금 서비스를 30만 원 받아서 운영을 하시다가 처음에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한 5억, 10억 그렇게 했고 이후에는 몇십억 수준으로 해서 결국 7천억 정도 매출을 하는 단계에 가게 되고, 우리가 돈을 버는 어떤 규모를 이렇게 보면 물건을 저희가 뭐 8천원, 만원, 몇십만 원짜리 팔기도 하고 부동산을 팔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 부자들,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은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창업을 하십시오. 농담입니다. 요즘에 저희 대한민국에도 창업 문화가 되게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요새 MZ세대들, 저희 때는 생각도 못해요. 20대 초중반에 사람들이 창업에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당연히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뭔가를 이룬다는 거거든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네, 그렇죠. 티끌을 모으면은 티끌이 됩니다. 근데 창업을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티끌을 돌로 만들거나 바위로 만들거나 결국 산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나 내 작은 돈들을 그대로 불려가서는 창업이라는 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회사를 팔 때 가장 큰 수익이 들어온다는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과연 내 회사에서 파는 물건이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목표도 필요하지만 과연 몇 년이 지나서 내 회사를 누군가가 거금을 주고 살까 나의 서비스를 살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업을 허투루게 하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과연 내 아이디어와 내 사업, 내 회사를 누군가에게 팔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창업 계획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창업 가이신 분들도 많이 보겠지만 그래도 아직 비중으로 따지면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나 주부분들 또는 남자분들도 경력이 단절되거나 젊은 세대 직장이라는 걸 가지기 전에 창업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는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창업을 꿈꾸잖아요. 사실 옆에서 누군가 1대1로 매칭을 할 만큼 그만큼 전문가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초기는 뭘 준비해야 되고 중기는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를 유념해서 이렇게 정보를 알아보거나 이렇게 단계로 가면 될 것 같다를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도 사실은 귀찮고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에서 물건 팔려면은 뭐 통신 사업자 신고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까다롭고 구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세무사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벌써 여기서 지시거든요. 사업이라는 거는 뭐 만만하게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가서 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위대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고통이 있고 그거를 극복해내는 과정이 이제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팔 것이고 어떤 서비스를 해 가지고 내가 만든 어렵게 만든 은행 계좌 창업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예전같이 달라서 은행 가서 계좌 틀려고 해도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극복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고 은행 계좌 오픈하고 내 아이템을 누군가에게 파는 그 과정 중에서 고객과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네이버에서 이제 쳐봐야 되는 거죠. 남들 다 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전혀 못하는 거를 한다기보다도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통장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돈을 10원이라도 넣어줬을 때 비로소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쭉 말씀드렸던 아이템, 고객, 시장, 각종 서류 작업, 사업자 등록하시려면 또 아시겠지만 장소도 있어야 돼요. 아무 주소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마치 귀찮은 작업 같지만 결국 어떤 사업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단계일 뿐이거든요. 내가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좀 더 재미있는 삶을 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제 재미있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귀찮다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요즘은 많은 분들 얘기하시듯이 사상 최대로 창업을 해서 돈 벌기에 쉬운 시대가 왔다고 하니까 인프라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는 분들을 좀 기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길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멘토링을 하시는 분이라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거를 여러분들은 좀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꿈을 이루기를 바라시면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온라인 셀러들을 교육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사업자를 내는 창업이거든요. 그런 셀러들을 제가 교육을 해보면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대표님은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보셨잖아요.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아이템들의 대표님들을 보셨고 거기에 따른 성공 궤도에 오르고 있는 사람, 떨어진 사람 봤을 건데 대표님이 봤을 때도 사람만 봤을 때 창업을 잘하겠다 못하겠다라는 결과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대표님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네. 기준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좀 그런 거더라고요. 아주 잘 되시거나 아주 못 되시는 분들의 성향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싸게 파는데 고객들이 안 사주면 바보지. 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한번 해내면 우수한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을 하니까 아주 성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달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열려 있으세요. 내 위주보다는 시장에서 뭐가 필요할까? 이 시장의 상황이 어떤가? 내가 이 시장에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들 하시고 검토나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성공의 확률이 좀 더 가까워지셨던 걸로 저는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냥 서비스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지 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내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내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의 시야에서 좀 봐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론적으로 다 알아도 사실 한 번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보지 않았던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결심이에요. 대표님이 그렇게 망설이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어떤 멘탈을 건드는 말이 있다면 한마디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신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고 어렵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기보다도 심신이 고달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에서든 유튜브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이제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걸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나의 에너지나 가치를 또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면 상당히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 어떤 예비 창업가들이 계시다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재미있는 세상에 빠져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을 시작을 했거나 창업을 망설이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비즈니스 디벨로퍼라는 책의 저자이시고 그 책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핵심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성을 쌓아,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돌려라, 약간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책을 정독하시기 전에 맛보기만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창업자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거나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사업자를 내고 하는 모든 행위에 저는 적용된다고, 그 시스템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대표님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항상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줄거리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구독자분들이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반인 분들께 좀 더 익숙한 단어는 비즈니스 디벨로퍼보다는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가 좀 더 익숙하시거든요. 부동산 디벨로퍼는 좀 활용이 안 되고 있거나 노후했거나 이런 공간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좀 더 활용도가 있게 만드는 일을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분들을 하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과중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몇몇 분들한테는 인식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한국의 이제 투자나 컨설팅하고도 비슷한 맥락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퍼는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개발하는 겁니다. 뭐 창업자이시건 아니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분들이 신사업, 사업 개발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관심은 있지만 내가 하던 일을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를 벗어나서 하는 것들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안주와 불안을 벗어나라는 건데,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가만히 제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비즈니스 또는 캐시어 카우를 가지고 꾸준히만 하면은 분명히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어느 순간 도달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이제 만만하지 않고 고객들도 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 개발이나 이제 신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성과를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요. 저희 촬영한다고 처음 만났거든요. 촬영하기 전에 1시간 전또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고 창업을 했고 스타트업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상담을 해봤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신을 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정부에서 많이 이제 지원 사업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행사를 많이 참여를 했고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멘토링을 받아봤지만 아까 대표님하고 나눈 1시간의 얘기가 사실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적인 고민에서 큰 울림을 줬거든요. 엄청난 인사이트를 줬고 그런 대표님이 쓰신 책, 제가 봤을 때 어떤 엑셀러레이터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황에 대해서 책을 쓰는 것조차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꼭 대표님의 책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광고 아닙니다. 저 광고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 중에 혹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그로서 대단한 보람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영 대표님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잘 되시고 더 번창하시기를 저도 함께 돕고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필승!